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여러분. 주목해봐. 첫 번째는 이제 모평균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치? 모평균. 그러니까 모평균의 추정이랑 모비율의 추정이 좀 달라. 뭐냐면은 우리가 전체 집단이 이렇게 있었어, 그치? 여러분들 곧 3월 시험 볼 거, 그치? 거기서 나타나는 수학, 문이과 공통이 영어다? 그치? 영어, 국어, 그래, 국어, 영어. 영어 점수의, 그치? 분포가 이렇다고 치자. 이 전체 인원수니까 니네 한 60만 명 되잖아, 60만 명. 겁나 많아, 그치? 야, 근데 갈수록 인원이 주는 것 같아. 선생님 때는 80만 명이었던 것 같은데. 더 밑에, 그치? 선생님보다 더 나이 많은 형님들한테는 100만 명이었어, 수업이. 장난 아니야, 진짜. 근데 여러분 갈수록 줄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그 부모 세대, 여러분들이 선생님 세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선생님 아는 게 어떻게 해요? 예준이? 뭐. 많이 모르세요? 근데 열심히 선생님이 벌어가지고 선생님은 그 예준이한테 기대진 않으려고. 자유롭게. 근데 내가 기대지 않는 거는 당연한 거고, 걔가 나한테 안 기대면 다행인 거지. 기대겠지, 그치? 예. 자, 아무튼 60만 명이 있는데 60만 명의 영어 점수라고 합시다. 영어 점수. 혹시 X가 영어 점수래. 그러면 뭐 점수가 쭉 있겠지. 그치? 다양한 점수대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 전체 60만 명 학생들의 영어 평균을 낼 수 있잖아. 그럼 X라는 값의 평균이니까 우리 EX라고 쓰겠죠. 그치? 그럼 얘는 사실은 X1 더하기 X2 더하기 방방방 전체 인원수, 그치? 라지 XN 이렇게 쓰고 이렇게 나눈 값이겠지? 그죠? 산술적인 평균이니까 그놈이 얼마라고? M이라고 쓴다고. 그럼 전체 집단의 평균이니까 요놈 이름을 뭐라고 했죠? 그치? 이게 모평균이야. 근데 모평균은 전체 집단을 다 조사해야 되는 거니까 전수조사잖아, 그치? 상당히 시간과 에너지가 투자되는 부분이야, 그치? 근데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지. 물론 때로는 여러분들 수능을 보면 실제로 반드시 모평균을 직접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모평균을 가지고 분산도 계산할 수 있잖아. 우리 분산 계산하는 방법 원래 있었죠. 어떻게 하죠? 라지 n분의, 그죠? 시그마 i는 1부터 라지 n까지, 그치? xi 빼기 m의 제곱, 요거겠지, 요거, 그치? 요놈을 분산이라고 하고 뭐라고 쓰겠어, 그치? 시그마 제곱. 모 분산이야, 모 분산. 당연히 그치? 시그마 x는 모 표준 편차니까 그냥 시그마라고 쓰면 되겠죠. 모 표준 편차. 이렇게 나왔어, 그치? 얘네들은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수능을 보면은 그치? 와, 대한민국 사람들 겁나 성질 급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불공사도 겁나 많아. 아파트, 야, 유럽 같은 데 가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파리에는 고층 건물들이 없잖아. 걔네들은, 그치, 법으로 규제를 해 놓기도 했지만, 한 100년, 몇백 년 된 건물들이 계속 있어. 그치? 그러니까 건축물 하나 짓는데, 우리는 지나가다 보면 건축물이, 그치, 한 몇 개월, 두 달 전에 이거 없었는데 뚝딱 서 있잖아. 그치? 진짜 그런 거 되게 많아. 몇 달 안 돼서 만들어. 대단한 기술력인데, 걔네들은 몇 년에 걸쳐서 만든대, 건물을.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겠냐, 그치?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데 자, 성질 급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시험 끝나면 바로 야 우리 몇 등급이지 막 이런 거 막 물어보고 싶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 메가스터디 같은 데서 이렇게 조사를 한다, 그치? 표본을 가지고 한 n명인데 요 n명이 서로 다른 n명일 수도 있지만 중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만약에 n명이 중복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복원 추출이 되는 거야. 알겠어? n명이 서로 다르다면 뭐야? 비복원 추출이 되는 거지. 우리 복원 추출 문제 많이 봤잖아. 크기가 2인, 그치? 복원 추출했을 때 px2의 값을 구하시오. 막 이런 거 계산했잖아, 그치? 자, 요 n명을 뭐라고 한다고? 요 표본의 크기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치? 표본의 크기. 그 요 n명 안에는, 그치? 또 다른 수학 점수, 영어 점수가 있겠죠. x1, x2, 그치? 쭉 xn이 있을 거라고. 걔네들을 실제로 평균을 내봤어, 그치? x1 더하기 x2 더하기 방방방, 그죠? xn. 걔를 뭘로 나눠주죠? n으로 나눠주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 이 표본의 평균이니까 x바라고 쓰고, 여러분 이름 뭐라고? 표본 평균이 된다고, 그죠?
자, 그리고 얘네들 가지고 표본 평균을 계산하면 얘네들의 자료의 흩어짐 정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 표본 분산이지, 그치? S의 제곱, 그치? 그럼 이름이 뭐라고? 이거 써줘야 돼, 그치? 표본, 이거 안 써도 되죠, 여러분, 그치? 다 써놨으니까. 표본 분산인데, 이거는 뭘로 나눠줘? N-1로 나눠주라 그랬잖아. 그치? 여긴 뭐? X1 빼기 X바의 제곱 더하기, 그치? X2 빼기 X바의 제곱. 쭉 계산 다 한다 그랬죠? Xn 빼기 X바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 요거 되게 중요하지. 요거 나중에 써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S가 나오겠죠. 루트 S의 제곱. 요 놈이 뭐라고? 표본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야. 그죠? 여기서 평균과 분산이 두 종류가 나왔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메가스터디뿐만 아니라 대성 마이맥, 그치? 뭐 중앙, 비상에도 이런 데서 막 여러 개를 동일한 크기, 표본의 크기로 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그럼 그때마다 표본 평균들이 막 튀어나온다 그랬죠. 그치? 표본 평균들, X바1, 그치? X바2, 방방방방방, 그치? X바 라지 M개가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새로운 확률 변수처럼 작용할 테니까 얘네들의 기대값, 그치? 2의 X바 요 놈을 계산하면은 X바1 더하기 X바2 더하기 방방방 X바 M인데, 그치? 그 놈을 라지 M으로 나눈 놈인데 그 값이 뭐가 된다고? 모 평균과 같아진다고, 그치? 그래서 표본 평균이야, 요 놈은, 그치? 표본 평균의 평균이지, 그치? 표본, 여기서부터 피읍이 계속 두 개 들어가니까 힘들어, 그치? 평균의 평균이 된다 그랬죠, 그치? 그리고 VX바, 그치? 요 놈을 계산했더니, 물론 요 놈도 계산 방법은 똑같겠지. 뭐 어떻게 되겠냐, 그치? 뭐 라지 M으로 나눠줬겠죠, 그치? 여기 어떻게? 뭐 X바1 빼기, 그치? 여기서 M의 제곱, 그치? X바2의 빼기 M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 계산됐겠죠, 그치? 그랬더니 요 놈이 뭐랑 같다 그랬어, 그치? 저 모 분산인 시그마의 제곱을 하나하나의 표본의 크기인 N으로 나눈 값과 같다라고 나왔잖아. 그죠? 그리고 시그마 X바. 요 놈 이름이 겁나 길죠. 뭐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된다 그랬지. 그 놈은 당연히, 그치?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계산이 된다 그랬잖아. 그치? 세 종류가 나왔지, 세 종류. 자,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정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1번은 이렇게 정리가 나왔고, 두 번째는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 놈을 가지고 봤더니, 그치? 자, 원래 X라는 것은 전체 집단에서 확률 변수잖아. 그치? 전체 집단에 있는 60만 명 학생들이 영어 점수의 분포는 만약에 얘가 정규 분포 얼마?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면 어떻다고? 표본의 크기가 N인, 그치? X바들의 분포는 어떻죠? 정규 분포 M, 그치?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어. 우린 그냥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치? 이게 첫 번째 그러고, 두 번째는 만약에 X가, 그치?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 그치? 안 와도 어떻다고? 그죠? 요 X반은 어떻죠? 그러니까 요 X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겠지만 평균과 분산은 있을 거 아니야, 얘가. 그죠? 그러면 요 X반은 여전히 정규 분포 뭘 따르죠? M,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 그죠?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정규 분포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죠? 대부분 요 경우가 많이 나오겠죠. 그럼 요 놈에서는 X의 분포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이게 X라고 했을 때, 그치? 여기가 M이 나오겠고. 그리고 X바의 분포도 여기다 같이 겹쳐서 쓰면 어떤 모양이야? X바도 평균이 동일한데, 그치? 요 놈은 표준 편차가 시그마고, 요 놈은 표준 편차가 얼마죠?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N 값이 커질수록 표준 편차가 점점 작아지겠지?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건 뭐야? 평균 중심에 밀집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X바의 분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말뜻 이해되겠지? 평균 중심에 더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요걸 확인한 거야. 됐습니까? 요 놈은 X바의 분포라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모평균, 그러니까 표본 평균에 관련된 이야기였어. 그치? 여기 지워도 돼, 이제? 이미 다 필기는 해놨잖아. 자, 그래서 말이야, 우리가 문제에서 막 요런 게 나오잖아. 그치? 문제에서는 어떤 X가 말이야
정규분포 60, 그치? 뭐 10의 제곱을 따를 때, 그치? 여기서 표본을, 그치? 표본 몇 개? 25개를, 그치? 한 상자로 하는 어떤 표본을 뽑았는데, 이 표본의, 그치?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그치? P, X바가 뭐 여전히, 그치? 60에서 얼마? 그치? 64의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막 물어본다고. 그죠? 그럼 요 X바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저 X, 그치? 요 X는 말이야, 확률 변수 X를 가지고 우리가 표준화시킨 Z로 만들려면 X에다가 그놈의 평균을 빼고 X의 표준 편차인, 그치? 시그마로 나눈 놈을 우리는 Z로 쓰는데, 요 X바는, 그죠? X바를 가지고 그 표준화시키려면 어떻게 된다고? X바의 평균은 여전히 M이고, X바의 표준 편차인 얼마?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서 요 놈을 Z로 만들어주라 그랬잖아, 선생님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 놈을 계산하는 방법은, 자, 그러면 X바는 어떻게 됩니까? 정규분포 60, 그치? 10의 제곱을 25로 나눴더니 얼마야? 4니까 얘는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X바의 표준 편차는 2가 된 거야. 그치? 그럼 얘를 표준화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치? 요 놈은 계산하면 0이 되겠고, Z가 되겠고, 그치? 요 놈은 얼마지? 64에서 60 빼고 일어났더니 2. 이렇게 나와서 그림상으로는, 그치? 항상 표준화된 정규분포를 그려줘야 된다. 그치? 여기 확률을 계산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치?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X바의 분포를 찾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 그림에서 매칭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 문제에서 항상 표준화된 정규분포 표가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문제를 풀면은 곡선 형태가 막 나오는 경우도 있어. 표 대신에. 그럼 우리가 이걸 같이 매칭 시켜봅시다. 잘 봐봐요, 여러분. X가 말이야, 정규분포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를 때, 그죠? 요 놈을 따르면은, 요 X는, 그치? Z라는 녀석은 X 빼기 M을 시그마로 나눈 값이잖아. 그러면 요 놈인 표준화 과정을 거치면 이 Z로 변신이 돼서 요 놈이, 그죠? 요 놈은 정규분포 0,1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환산이 되잖아. 그치? 환산이 되는데, 자, 봐봐. 그럼 요 그림을 같이 그려보자고. X라는 녀석의 분포는 말이야, 그치?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온다고. 여기가 얼마? M이야, 그죠? 여기 X고. 그럼 만약에 여기가, 그치? 여기가 평균으로부터, 그치? 여기가 M 더하기 K 시그마 자리였다고 쳐보자, 여기. 그치? 그럼 여기에 확률 있지, 여기 확률. 그 확률은 요거죠, 그치? P에, M에서 X가 M 플러스 K 시그마가 될 확률을,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요 면적은. 그죠? 그리고 이놈을 표준화 과정을 거쳐주면 Z로 변신이 되는데, 그치? 동일하게, 그치? 그림이, 쌤이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치? 이게 Z가 되면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럼 요 지점에 해당되는 놈이 어디가 되는지 요걸 표준화 과정을 거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P에 0이 되겠고, 왜냐면 X에서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눌 테니까, 그치? 요는 뭐가 되냐? K가 돼서, 그치? M 플러스 K 시그마, M에서부터 K 시그마만큼 떨어진 점은 표준화 과정에서 여기 뭐라고? K가 되는 요 영역과 같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항상 요걸 같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치? 요 K 시그마 자리가 실제로 K로 변신하는구나. 알겠습니까? 요 그림을 같이 매칭을 시켜놓으면 여러분 계산하기, 때로는 표로 나오겠지만 때로는 그림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요거 같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냐? 모평균의 추정이 어려워? 자, 봐봐. X바, 그치? X바의 분포는 정규분포 M,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 X바 빼기 M을, 자,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만든 놈이 Z야, 그치? 근데 우리가 이 Z 곡선에서 마이너스 1.96과 플러스 1.96 사이의 확률이 얼마라고? 0.95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치? 그럼 우리는 이렇게 쓰겠죠. 야, P의 절대값 Z가 1.96일 확률이 얼마라고? 0.95지, 그치? 확률 0.95는 퍼센트로 따지면 95%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죠? 확률이 0.95다.
95%라는 뜻이잖아. 그치? 이렇게 볼 텐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모평균을 추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미 이 확률 값을 알고 있잖아. 그치? 왜냐면 95%가 되는 Z 값은 알고 있단 말이야. 그걸 이용해서 이 Z를 이용해서, 그치? 요 M의 범위를 찾아보는 거라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계산했던 요 Z 바드는 말이야. Z 바드를 보면은, 이게 평균이고, 그치? 표준 편차, 이게 Z 바일 때, 아니, X 바일 때, 요놈은 요런 분포를 따를 텐데, 자, 봐봐. 이 전체 모집단이 있는데, 그치? 그 중에서 내가 이만한 샘플 하나 뽑아서 이 샘플의 평균을 X바라고 한다 했잖아. 그쵸? 그럼 요 X바가 그냥 무수히 많은 표본 중에서 하나를 뽑았던 놈이잖아, 뽑은 놈. 그죠? 그 놈이 운 좋게 평균과 똑같은 값으로 나올 수도 있지. 다른 값으로 나올 수도 있죠. 자, 이를테면은 우리가 이 평균은 실제로 이 전체 집단을 전수조사해야만 알 수 있는 값이잖아. 그치? 그런데 전수조사 하기 전에 우리가 샘플만 가지고 요 놈을 가지고 평균을 추적해 볼 거라고. 자, 그런데 말이야, 요런 X바의 분포들은 요런 정규분포 곡선을 그린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 전체 집단을 조사하기 전에 샘플 5만 명을 딱 조사를 해봤더니 이 영업 평균이 만약에 60점이 나왔다. 60점. 그치? 60점이 나왔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전수조사를 했더니 실제 모평균이 M이 얼마? 62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뽑았던 요 X바라는 놈은 이런 정규분포 곡선상에서 요 놈이 62점일 테니까 내가 뽑아놓은 요 X바라는 놈은 60점이니까 요 왼쪽 여기에 있는 놈이었다는 거죠. 이해되겠어? 그치? 운 좋게 여기에 있는 놈이 뽑힌 거야. 그치? 이런 경우가 하나 있겠고, 또 한번 조사를 해봤어. 그치? 여기 조사해봤더니 여전히 X바가 이번에도 60점이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말이야, 실제 이 전체 집단의 평균이 62점이 나온 경우, 그러니까 58점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때는 이런 모양이죠. 요 전체 집단에서 요 놈이 58점인데 우리가 뽑은 샘플이 60점이었으니까 그 X바는 여기에 있는 놈이었겠지. 그죠? 말뜻 이해되겠어?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거야. 야, 맨 처음에 요런 경우에, 그치? X바가 60점이고 실제 평균이 62점이면, 그치? 요게 평균 62점이고 우리는 60점이니까 평균과 X바 사이의 요 확률인 요 면적이 요만큼 나오죠. 그치? 그놈은 말이야, 이런 느낌 아니겠냐? 우리가 맨 처음에 얘를 선택했을 때는 전수조사를 해서 얘를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수조사 하기 전에는 요걸 알지 못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자, 이게 60점이 나왔는데 실제 전수조사에서는 62점인 거니까 X바가 이렇게 분포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요 평균을 중심으로 X바가 살짝 떨어진 요 지점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 말인즉슨, 그죠? 이렇게 된 X바의 분포에서 그러니까 요 면적은 말이야, 실제로 맨 처음에 우리가 요 놈만 선택한 상태에서 60점에서, 그죠? 평균이 62점이 나왔으니까 요 그림상에서는 여기가 62점이고 여기가 60점일 때 요 확률은 말이야, 실제로 X바가 60점이고 평균이 62점으로 선택된 요 면적과 동일하지 않겠어? 이 면적이나 이 면적이 뭐가 달라? 같지? 확률이 같단 말이야.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실제로 X바가 60점이 나왔는데 전체 조사했더니 평균이 58점이 나온 그림은 여기서는 이런 거잖아. 평균이 여기가 58점이었고 우리는 선택된 운 좋은 X바가 62점이었으니까 X바랑 M가의 면적 차이는 요만큼이 나타나겠죠. 그놈은 마치 그림상에서 평균이 X바보다 작은 상태니까 평균이 60점이고 여기 그러니까 X바가 60점이고 평균이 58인 요 면적과 동일하게 나타나겠지. 요 놈.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은 말이야, 평균 M을 중심으로 X바의 분포를 해석한 거잖아. 그치? 평균을 중심으로 좀 더 적으면 이쪽에 있겠고 좀 더 크면 이쪽에 있는 셈이잖아. 근데 그 놈을 이제는 우리가 맨 처음에 X바 하나만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평균을 모를 때가 있는데 나중에 실제로 평균을 조사했더니 이런 분포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X바 하나만 추적을 가지고 실제 평균을 조사는 하지 않고 나중에 보는 거야. 그치? 그럼 X바가 이렇게 선택되었을 때 평균이 상대적으로 X바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는 나중에 실제 조사했더니 평균이 더 크면은 그치? 평균이 여기고 우리가 조사한 표본 평균 60인 요 경우가 실제로는 그치? 우리가 표본 평균 X바가 60이었고 평균이 62로 나온 요 경우랑 동일한 형태잖아. 그러니까 요 그림은 X바를 중심으로 평균의 분포를 본 거고 요 놈은 M을 중심으로 X바의 분포를 본 거잖아. 근데 그게 상대적인 거잖아. 기준을 M을 중심으로 그치? X바의 위치를 좌우가 X바를 중심으로 그치? 평균의 위치를 좌우로 보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말뜻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 뽑아놓은 요 X바가 실제로 여기에 있는 놈인지 여기에 있는 놈인지 이건 모르지. 운에 따라 결정될 거 아니야. 운에 따라 결정하지만 요 X바가 실제로 평균을 중심으로 혹시 이 95% 안에 요 구간이 있을 거냐. 그 구간에 있는 X바로 선택될 확률은 여전히 0.95가 되겠지. X바는 겁나게 많은 영역들의 X바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모평균을 계산했을 때 나오는 요런 정규분포 곡선상에서 여기 확률이 0.95가 되는 요 구간이 있을 거냐. 그치? 우리가 랜덤하게 뽑은 하나의 샘플 평균 X바가 요 구간에 있는 X바의 확률이 얼마라고? 그게 0.95라는 뜻이라고. 이해되겠어? 그리고 또 0.95라는 것은 또 이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는 요 60, 이 대칭의 중심이 요 60은 X바였는데 말이야. X바를 중심으로 평균에 흩어진 영역을 볼 텐데 말이지. 자, 우리가 여기서 뽑아놓은 X바 하나를 가지고 X바, 이게 요걸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됐고, 여러분들이.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운 좋게 뽑은 하나의 X바가 딱 있었대. 그치? 얘가 만약에 예를 들면 60점이 하나 딱 나왔어. 샘플 하나 뽑았어. 그치? 일부 샘플 하나 뽑았더니 평균이 60점이 나왔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그치? 요 X바가 95%의 확률 안에 들어가 있는 X바이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생겨야 되겠죠. PZ는 1.96, 그치? 이렇게 나오고 요게 0.95가 될 텐데 요 Z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 요 Z는 X바랑 실제 모평균과 그치? 요 X바의 표준 편차인 요 놈으로 계산되는 놈이잖아. 그치? 근데 요 절대값 Z 요 놈이 그죠? 1.96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0.95가 된다는 뜻이었잖아. 요 놈을 곱해놓고 정리를 해주면 그죠? 뭐 M 빼기 X바로 절대값만에 바꿔놔도 되는 거니까 그죠?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확률이 여전히 얼마라고? 0.95라고 그죠? 그러니까 0.95는 이제 고정된 값이니까 중요한 것은 0.95 대신 우리는 초점이 여기야 그치? 이건 어떤 모양이지? 라고 살펴본 거야. 절대값을 벗겨놓고 혹시 M을 기준으로 봤더니 M이란 놈이 그죠?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랑 그죠?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확률은 얼마라고? 0.95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요 말이 뭐냐면은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요 값이 구체적으로 계산될까? 요게 60점이었다고 쳐보자. 요게 여기서 말했던 60점이고 요 놈을 쭈쭈쭈쭈 계산했더니 만약에 2.5가 나왔대. 그러면 그죠? 계산했더니 우리가 뽑아놓은 샘플 하나의 값이 그치? 평균이 60점이었는데 그놈을 기준으로 평균의 레인지를 조사해봤더니 얼마야? 57.5랑 62.5 이렇게 나오더래. 즉 우리가 그 샘플 하나를 뽑아놓고 그놈의 평균이 60점이었을 때 실제 전체 집단의 평균은 그치? 57.5랑 62.5 사이에 있을 거래. 그 말을 얼마나 믿을 만하다고? 95% 믿을 만하다는 뜻이야. 그 얘기는 이런 거지. 샘플이 여기가 60점이 나왔기 때문에 요놈이 60점을 좌우로 혹시 2.5만큼 떨어진 구간이잖아. 그치? 여기 57.5랑 여기 62.5잖아. 그치? 여기 가운데 정확하게 뭐가 있는 거냐? X바 뽑아놓은 요놈 60점이 기준으로 마이너스 2.5 플러스 2.5 요 구간이었단 말이야. 요 구간 안에 평균이 있을 가능성이 95%라는 뜻이거든. 근데 우리가 뽑아놓은 샘플의 평균이 60점이었으니까 60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5 플러스 2.5가 나온 거잖아.
근데 실제로 평균이 이 안에 있다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X바나 X바들이 정균폭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계산을 했는데 이 95%라는 말은 우리가 여기서 샘플을 하나 더 뽑을 수 있죠. 또 다른 X바를 더 뽑을 수 있잖아요. X바 2. 요 놈이 X바 1이었다면. 그럼 요 놈이 이제 만약에 59점이 나온다면 59점을 기준으로, 그죠? 59점을 기준으로 여기 얼마? 56.5랑, 그죠? 61.5. 요 구간이 나오겠지. 평균에 존재할 구간. 그죠? 그리고 또 다른 X바를 또 뽑을 수 있죠. X바 3. 그죠? X바 3를 뽑으면 61점이었다면, 그지? 여기 61을 기준으로 요만큼이 또 나오겠죠. 평균이 존재할 구간. 그러면 이런 표본을 우리가 20번을 뽑는다 치자. 방방방방방, 그치? X바 20을 뽑았어. 그럼 X바 20을 중심으로 여기 마이너스 2.5랑 플러스 2.5 요 구간이 계속 나오겠죠. 구간.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전체 평균을 실제로 M을 계산을 해봤대. M을 실제로 계산했더니 요 놈이 61점이 딱 나왔다고 쳐봐. 그럼 요 놈은 요 구간 안에는 있었죠. 요 구간 안에도 있었단 말이야. 그치? 요 구간 안에도 있었고, 그치? 요 구간 안에도 있었고, 있는데 우리가 표본 몇 개 뽑아봤어? 20개 뽑았지. 근데 우리가 95%의 확률이라는 것은 95는 그치? 20분의 19지. 만약에 20번 정도 표본 뽑는 작업을 해버리면 한 번 정도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그치? 평균이 X바 19란 놈이 만약에 57점이 나왔다 쳐봐. 그러면 그놈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57점을 기준으로 2.5니까, 그치? 59.5랑, 그치? 여기 얼마야? 54.5. 이렇게 나오겠지. 평균의 존재 구간. 실제 평균은 61이 나왔으니까, 그치? 요놈 범위는 벗어났죠. 이처럼 한 20번 중에서는 한 번 정도는 탈락할 수 있다는 게 95%의 확률이라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여전히 M은 모르지. M은 모르지만 우리가 뽑아놓은 표본 평균 X바를 기준으로 평균의 레인지를 추측하는 거잖아. 그게 모평균의 추정이란 말이야. 말뜻 이해돼? 근데 여러분, 하나같이 여기서 X바들은 다 다르지만 요 구간의 길이는 어떠냐, 다. 다 같지, 응? 그치? 다 같지. 왜 다 같냐면 우리가 구간의 길이는 여기 봐봐. 요 끝점, 시작점과 요 끝점의 간격이지. 두 간격을 여기서 이걸 빼면은 X바가 날아가죠. 그 구간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L은 얼마죠? 2 곱하기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타나잖아. 여기서 X바가 전혀 없지. 그죠? X바랑 상관없는 구간이란 말이야. 요 놈을 이름이 뭐라고?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거야. 신뢰 구간. 요 놈은 몇 퍼센트의 신뢰 구간이야?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그럼 만약에 99%의 신뢰 구간이면 뭘 바꿔줘야 돼? 요 놈을. 그죠? 요 놈이 이제 95%고 99%라면은, 그죠? 2 곱하기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해되겠어? 그리고 이게 신뢰 구간인데 신뢰 구간의 반쪽 있지. 요놈. 그치? 요놈을 뭐라고 할까 우리는? 오차의 한계라고 합니다. 오차의 한계. 그러니까 오차의 한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95%의 확률로 그치? 딱 예측을 했잖아. 아마 이 안에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치? 이 예측 안에 평균이 실제로 있으면 그 예측이 맞은 거죠. 예측 밖으로 벗어나 버리면 예측이 틀린 거잖아. 그치? 우리가 예측, 이 구간 안에 평균이 있으면 예측이 맞은 거니까, 그치?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오차. 예측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평균이 여기 딱 나왔으면 예측이 정확하게 일치했던 거고, 그치? 실제로 표본 평균이 59였는데 실제 모평균이 59 나오면 100% 일치했던 거고, 그죠? 실제로 표본 평균이 59인데 모평균이 60점으로 딱 나왔어. 그러면 그거는 이만큼의 오차가 생기긴 했지. 근데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오차잖아. 그죠? 여기에 딱 있어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오차 간격이 되는 거야, 간격. 그죠? 우리가 얘를 중심으로 허용할 수 있는 간격은 요 길이만큼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길이를 뭐라고 한다? 오차의 최대 맥시멈 한계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샘플 X바를 기준으로 우리가 평균의 레인지를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모평균의 추정이 되는 거라고. 말뜻 이해되겠어? 이보다 더 자세히 설명 못하겠어 이제는. 이제 할 수 있지 이거는. 근데 모비율과 표본 비율은 좀 다른 내용이잖아. 그거 잘 들어봐.
요거 잘 이해가 안 가면은 이따가 40문제짜리 요 모평균의 추정부터 모비율까지의 문제가 또 있어. 준비해 놓은 프린트가 있는데 그거를 풀어볼 수도 있겠지. 남는 시간에. 과제로 내줄까 생각해. 시간 수업해야죠. 자, 모비율의 추정이다. 자, 모비율은 이런 내용이야. 모평균이랑 좀 다른 내용이라고. 전체 집단이 있었어. 그치? 전체 집단에 아까 영어 점수가 있었잖아. 영어 점수. 그죠? 영어 점수를 뭐 X라고 했을 때 뭐 X1, X2, X3가 쭉 있었는데 이번에는 영어 점수가 X였다면 X의 분포는 그치?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죠? 평균 M이 나오겠고. 그죠? 그 예를 들면 EX M이고 혹시 VX는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요 X는 정규분포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영어 점수가 만약에 실제로 요놈이 그치? 60, 10의 제곱 이렇게 따른다고 쳐보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학생이 점수를 봤더니 걔가 65점이 나왔대. 65점보다는 우리가 보는 거야. 야, 그러면 말이야.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런 학생들 중에서 이 영어 점수가 그치, 60점 이상인 확률은 얼마냐? 라고 물었어. 이거 얼마야? 이거 2분의 1이겠지, 계산하면은. 그죠? 말뜻 이해되겠어? 그럼 2분의 1인데, 잘 봐봐. 여기 60만 명의 학생이 있는데, 내가 한 명 학생 딱 뽑아서, 야, 너 영어 60점 이상이야? 라고 했을 때 얘가 예스라고 말할 확률이 얼마라고? 2분의 1이라고. 어떤 한 명을 뽑았는데 얘가 그치 영어 점수가 60점 이상인 확률 얼마? 2분의 1이야. 좋아. 또 다른 학생 하나를 뽑았어. 너 영어 60점 이상인 확률 얼마? 계속 2분의 1이겠지. 계속 2분의 1이야. 그치? 얘도 그치? 2분의 1이겠지. 60점 이상으로 선택될 확률은 2분의 1일 거라고. 말뜻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번에 이렇게 보는 거야. X가 자, 요거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서 뭐 60점이고, 그치? 여기 70점이니까, 여기 계산하면은, 요 놈은 P는 0에서 Z는 1,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치? 요 뒤에 표준화된 정규분포 곡선을 찾으면 만약에 이게 0.34 이렇게 되었다 치자. 0.34.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야. 0.34 좀 지저분하니까 0.3이라고 우리끼리 약속합시다. 대충 0.3이었다고 했을 때, 여기 지나가는 학생 한 명을 딱 뽑아놓고, 야, 너 영어 점수 60점과 70점 사이냐? 라고 했을 때 얘가 예! 라고 대답할 확률이 얼마라고? 0.3이라는 거야. 그치? 마찬가지로. 이 중에서도 얼마? 0.3이라는 거죠. 자, 이해되겠어? 그러면 요 0.3이라는 놈을 한번 주목을 해보자고. 이 전체 집단 중에서 이러한 구간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0.3이라는 거죠. 그죠? 이해되겠어? 전체 집단에서 이러한 성격을 가진 학생들의 비율이 0.3이라는 거야. 전체 집단에서의 비율이니까 이거는 뭐라고 해야겠어? 이게 모비율이야. 알겠습니까? 자, 모비율인데 모비율은 이거지. 이제는 이게 이제 X니까 문자가 헷갈리는데 Y라는 문자를 써볼까? 이 X는 영어 점수였고 이 영어 점수인데 이 60만 명의 학생들 중에서 실제로 이러한 점수를 가진 학생들이 Y명이었다고 쳐보자. Y명. 그치, Y명이었대. 전체에서. 이런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Y명이라면 전체 인원수분의 Y가 얼마라는 거야? 이게 0.3이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요 놈을 P, 뭐라고? 모비율이라고 쓸 거야. 모비율. 이해되겠습니까? X랑 다른 표현이지. 그런 특정한 경향을 가진 학생들의 인원수를 Y라고 전체 중에서 그 인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잖아, 이거. 그죠?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전수조사를 해야만 알 수 있지. 그치? 전체 전수조사를 해야만, 그치? 이런 값을 찾아낼 거냐. 요 Y를, N분의 Y를 찾아낼 거 아니야. 너무나도 인력 낭비죠. 그리고 요 Y명인데,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중에서 일부 N명을 뽑았어. N명. 그치? 표본 N명을 뽑았는데 이 중에서도 이러한 점수대를 가진 학생이 있겠지.
그놈이 만약에 Y명이었다고 쳐보자, 여기서. 그지? 그런 인원수는 Y라고 변수를 놓자고. 알겠습니까? 요 N, Y명. 그럼 요 N명 중에서 Y명이니까 표본이다. 표본 안에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학생 수니까 요 N분의 Y는 P랑 같아 달라. 다르겠지. 운 좋으면 같을 수도 있겠지. 그러지 않겠어? 전체 중에서는 그 비율은 P지만 일부만 뽑아봤는데 여기에 그치? 그런 애들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요 N분의 Y는 이 표본의 비율이니까 P 햇이라고 쓰자고. 여러분 이름 뭐라고? 표본 비율이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 N분의 Y 요렇게 또다시 N명을 여러 번 뽑을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전체 중에서 이러한 성향을 가진 학생들의 비율이 P였으니까, 그치? 그런 녀석들 N명을 일단은 대상을 조사했잖아. N명이라는 집단 안에 Y명이라는 것은, 그치? N명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야, 너 이런 성적일 확률이 얼마라고? 여전히 P겠지. 또 다른 학생 하나 뽑았더니, 그치? 너 이런 성적일 확률이 얼마라고? P라고. 그죠? 그런 놈 독립적으로 N명을 뽑아놓은 상황이죠. 거기서 Y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 이 Y는 어떻게 됩니까? Y는 뭘 따르겠냐? 이항분포를 따르겠죠. N, P를 따르겠지. 이해돼? 이건 이해되냐? 이해돼 안 돼? 한 명이 다 독립적으로 그치? 그 성적을 가질 확률이 P였잖아. 독립적인 사건이잖아. N명들. 그치? 그러면 요 Y 중에서 그치? 이 Y는 어떻게 계산되냐? NP로 계산되겠지. 그치? VY는 어떻게 돼? NPQ로 계산이 될 거라고. 그죠? 이해되겠어? 근데 우리는 말이야. 한 샘플만 뽑는 게 아니고 또다시 샘플을 또 뽑고 막 그러면은 P햇들이 겁나게 많이 튀어나오겠죠. P햇, 그치? P햇1이 나오겠고, P햇2가 나오겠고, 쭉 나오겠죠. P햇, 그치? 뭐 M개가 나온다 치자. 이렇게 겁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다 표본 비율들이 여러 개가 나왔어. 이게 많아지니까 얘는 정기분포를 따르겠지. 그럼 얘네들의 그치? 평균과 분산을 알아야만 이 뭐 정기분포 뭘 따르는지 확인할 거 아니야. 그럼 요놈들의 평균 2의 그치? P햇을 한번 계산해 보자고. 알겠냐? 자, 그러면 2의 P햇이라는 놈은 요런 모양이었으니까, 그죠? N분의 Y였지. 그죠? 요놈은 N분의 1의 2의 Y로 나오겠죠. 왜 우리가 그치 2의 AX 플러스 B는 어떻게 나오죠? A 곱하기 2의 X 플러스 B로 나오고 V의 AX 플러스 B는 어떻게 나오지? A제곱의 VX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N이 상수니까 그치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EY는 방금 계산했던 것처럼 NP니까 N분의 1 곱하기 NP니까 요놈 P가 나오겠네. 그치? 이 P햇이 P랑 같더래. 그치? 그 다음에 V를 봅시다. VP 햇은 그치? V의 N분의 Y였고 V는 요 공식을 썼더니 그치? N의 제곱에 VY였고 그치? VY는 NPQ니까 N제곱에 NPQ 이렇게 나와서 그치? N분의 PQ 이렇게 나오네. 야, 그러면 그치? 이 녀석의 평균과 분산을 다 계산했으니까 그러면 P햇은 말이야 정규분포 뭘 따르는 거야? 그치? P, N분의 PQ를 따른다라는 사실이 나온 거지. 그치? 이렇게 뽑는, 그치? 여러 개의 표본 비율들이 많이 뽑으면 그러한 각각의 값들은, 그치? 이러한 정균포를 따른다는 사실이 나왔어.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럼 요 P햇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특정 P햇을 하나 뽑으면 돼. 요 놈을, 요놈 정균포를 따니까 요 놈 표준화 Z는 어떻게 만들지? P햇 빼기 뭐? P. 그치? 그리고 나서 뭐? N분의 PQ. 요 놈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치? 근데 때로는 P 값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경우는 요 PQ 대신에 뭘 쓰면 되겠냐? 햇을 써도 돼. 알겠습니까? 상관은 없다, 그거는. 자, 아무튼 여기서는 알고 있으면 PQ를 쓰겠지. 그치? 요렇게 쓴다고. 그러면 P햇의 분포는, 그죠? P햇의 분포는 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게 P햇의 분포라면 여기가 P가 되겠고, 그죠? 이런 정균포를 따르겠죠. 말뜻 이해되겠어? 그러면 우리가 P햇의 분포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나왔었고 이제는 그 중에서 하나를 딱 뽑잖아. 그치? P햇 하나를 딱 뽑은 다음에 표본 하나를 뽑아놓고 요놈이 P햇 얼마 나왔단 말이야. 이게 0.4가 나왔을 때
실제로 전체의 성향이 0.4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0.4를 기준으로 어느 범위 안에 실제 이 녀석의 모비율 P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치? 정균포를 따르니까 피햇이. 그놈을 또다시 아까처럼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95%로 추정을 한다면 95%는 절대값 Z가 그죠? 1.96이 될 확률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Z가 여기서 말해서는 이렇게 변하잖아. 그죠? P 햇 빼기 P. 여기가 루트 N분의 PQ 이렇게 나오겠고 그놈이 그죠? 1.96이 될 때잖아. 이놈은 이쪽에다 곱해두는 얘기지. P 햇 빼기 P는 1.96의 루트 N분의 PQ 이렇게 나오겠고 그치? 절대값 벗겨내서 정리하면 실제 P는 그치? 이렇게 나오겠죠. P 햇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PQ가 나오겠고 마찬가지로 P 햇 빼기 그치? 1.96의 루트 N분의 PQ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뽑아놓은 P 햇 하나를 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이 구간이 나오게 여기가 실제로 P 햇이었는데 P 햇 구간에서 여기랑 그치? 여기 사이에 요 구간 요 길이는 같겠고 그죠? 요 놈이 바로 요 놈이 여기고 그치? 요 놈이 여기가 될 텐데 실제 모비율 P는 이 레인지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뜻이야. 그런데 말이야 얘 모르잖아. 얘 모르는데 여기다 PQ를 쓸 수 있냐? 못 쓰지. 그러니까 요 PQ 대신 뭘 쓰는 거야? P 햇과 Q 햇을 갖다 쓰는 거야. 우리가 아까도 혹시 표본 평균 X바를 기준으로 뽑을 때 실제 모평균 M은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 때 요 시그마라는 놈이 그치? 표본 비율이었잖아. 그러니까 모비율이었잖아. 모비율을 모르겠지 당연히. 모평균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요 모비율 대신 뭘 쓰? 그러니까 표본 그러니까 모 표준 편차 대신에 뭘 쓰냐? 표본의 표준 문자 S를 갖다 쓰면 되는 거야. 알겠냐? 걔랑 똑같은 원리로 혹시 이 표본 비율을 P 햇과 Q 햇으로 갖다 쓰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도 여전히 그치? 구간이 나오겠죠. 실내 구간. P 햇의 실내 구간은 얼마냐? 2 곱하기 1.96의 그치? 루트 N분의 P 햇 Q 햇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겠어? 그리고 또 요 구간상에서 오차도 나오겠죠. 오차는 얼마? 1.96 루트 N분의 P 햇 Q 햇 이렇게 나오겠죠. 오차는. 이해돼? 95%의 오차, 그치? 95%의 오차. 그런데 여러분, P 햇이란 놈은 표본의 비율이잖아. 요 놈은 0에서부터 1까지 존재하겠죠, P 햇이. 그죠? 그럼 0에서부터 1까지 존재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 95%의 오차가 이렇게 표현됐는데, 실제로 요 값이 P 햇이 얼마냐에 따라서 또 바뀌겠지. 그럼 요 놈이 최대가 될 때는 얼마냐? P 햇 더하기 Q 햇이 얼마냐? 합은 1이죠. 그럼 산술계를 쓰니까 얼마야? 2 루트 P 햇 Q 햇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2로 나눴더니 P 햇 Q 햇의 최대값은 2분의 1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P 햇 Q 햇의 루트의 최대값은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은 루트 4분의 1이죠. 그럼 요 놈은 최대값은 이렇게 나오겠죠. 1.96의 루트 4n분의 1로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잖아. 그럼 요 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최대 허용오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놈 이름이 뭐라고? 최대 허용오차라고. 최대 허용오차는 P 햇이 얼마로 나와야 돼? 2분의 1로 나와야 된다고. 그죠? PQ의 P-랑 Q-가 같을 때니까. 그죠? 알겠어? 이렇게 추정하는 거라고. 이 추정을 근거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평균의 추정과 모비율의 추정이 다르지. 그러니까 모비율은 말 그대로 어떤 특정 경향을 가진 그치? 확률 분포를 보는 거잖아. 사실은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고1 때는 문이과 통합이잖아. 고1 때 1년 동안 본 모든 모의고사 선생님이 정규 1등 했거든. 그래서 다른 반 애들이 나를 이름 대신에 정규 1등으로 불렀어. 근데 말이야 입학식 때 선생님이 1등으로 들어가진 않았거든.
입학식 때 1등으로 들어온 애가 있었어. 신동철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1학년 때 보통 걔가 1등이면 걔가 1학년 1반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가 1학년 1반이었거든? 걔가 1학년 3반이었어. 근데 그 당시에 연합고사랑 그 뭐냐 학교 배치고사 있잖아. 배치고사를 합산해서 봤는데 걔가 연합고사 만점 받았는데 선생님 연합고사 몇 개 틀렸거든? 근데 이제 배치고사는 저 고교 과정으로 시험 봤단 말이야. 그 두 개를 합산해서 내가 1등하고 또 한기택이라는 친구가 2등을 하고 그 신동철이 3등을 했어. 근데 걔가 이제 3반이 됐고 지도 의아했겠지. 지가 1등인데 입학 선서까지 했는데 지가 3반인 거야. 그리고 이제 각 반 1등이 이제 서로 알게 됐지. 알게 됐는데 애들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1반, 2반, 3반이 우반이었거든. 우반이었는데 걔는 이제 3반 1등이었고 2반 1등이 한기택, 1반 1등이 나였는데 그 입학식 날 담임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나를 맨 처음에 딱 부르더니 네가 1등이래. 나는 몰랐는데 내가 1등인지 그때 알았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학기를 시작을 했어. 학기를 시작했는데 근데 동철이한테는 애들이 그랬나 봐. 야 1반에 그 손희루라는 애가 걔가 1등이래 했더니 어느 순간 나는 동철이가 누군지 몰랐어. 그 1반 옆에 2반 있고 3반 이런 식이잖아. 그치? 근데 그 3반 옆에 이제 교무실이었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3반든 2반도 그렇고 통로를 지나갈 때 우리 반을 항상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그러는 거야. 야 동철이가 우리 교실 지나갈 때마다 맨날 너를 보고 간대. 창밖으로 나를 한 번씩 이렇게 보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애들이 그냥 장난이겠거니 하면서 야 웃기지 마. 걔가 설마 나 걔 누군지도 몰라. 동철이도 뭐 나를 누군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가르쳐주니까 알 수는 있겠는데 애들이 계속 그러는 거야. 실제로 동철이가 나를 쳐다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 한 번은 쉬는 시간이었어. 쉬는 시간에 선생님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그러는 거야. 야 동철이가 뒷문으로 지나가는 게 보인 거야. 잘 봐봐. 동철이 저 앞문 지나갈 때 널 볼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웃기잖아. 그래서 에이 설마 이러고서 딱 봤는데 나랑 눈이 마주친 거야. 웃기잖아 이게. 그래서 걔가 되게 멋쩍었나 봐. 쓱 지나가더라고. 나중에 이제 2, 3학년 돼서 이제 친해졌는데 그때 이제 걔가 복수의 칼을 갈았겠지. 1등 하려고. 자기가 그 입학 선서까지 하고 들어왔는데 아니 배치고사를 좀 걔가 좀 평소보다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3등으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3월달에 첫 번째 모의고사를 봤는데 또 내가 1등하고 기태이가 2등하고 동철이가 3등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게 굳어진다는 느낌이 들었나 봐. 걔가 좀 의식하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난 사실 별로 의식하지 않았는데 1학년 때 모의고사를 한 대여섯 번 본 것 같아. 지금 같은 이런 체제는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1학년 때는 국어, 영어, 수학만 봤거든 모의고사를. 봤는데 선생님이 계속 1등을 했어. 근데 2등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듣지 않으니까 기태기가 계속 2등 했대. 동철이가 거기서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야. 자존심이 상한 거지. 1년 동안 한 번도 1등을 못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2학년이 되니까 계열이 나뉘잖아. 동철이가 문과를 갔어. 나랑 기태기가 이과를 갔지. 문과를 갔는데 2학년 됐더니 동철이가 비로소 문과에서 1등을 한다는 거야. 그땐 애들이 그러는 거야. 웃더라고. 야 동철이 이제 너가 없으니까 1등 하는 것 같다고. 아무튼 이게 2학년 때도 그렇고 3학년 때 이제 졸업을 하고 났으니까 선생님은 포항공대는 뭐 특차로 갔습니다. 특차로 갔는데 그 애들 말로는 그래. 다른 반 애들, 그러니까 3학년까지는 3개 반을 거쳐갔잖아. 나랑 같은 반이었던 애들은 이름 아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이름도 모르는 학생 중에서 나랑 고등학교 동창이었다는 애들이 몇 명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연히 길을 가다가 아니면 친구 졸업하고 나서 알게 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보통 학교 다닐 때 잘 모르는 친구들. 그러잖아. 한 달이 건너서 그런 친구들이 졸업하고 나서 우연히 술자리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성립 나왔다는 거야. 나랑 같은 학교. 그러면서 그러냐고 반갑다고. 나 누구라고 했더니 알고 있대. 나는 제 이름 모르겠는데 너 전교 1등 아니었냐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애들이 이름은 몰랐는데 별명이 이제 전교 1등으로 이렇게 굳어지는 것 같아.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지만 야 전교 1등 누구나 다 한번 해보는 거 아니냐? 선생님이 계속 하셨다면서. 전교 1등을? 아니야. 2학년 때는 가끔 실수할 때도 있었지. 2, 3학년. 근데 내신 전교 1등은 아니었어, 선생님이. 내신은 그냥 내신 그 당시 지금과는 좀 달랐어. 그때는 1등급만 맞으면 되는 거였거든. 상위 몇 %까지. 그래서 내신은 그냥 1등급만 맞으면 된다는 생각을 했지.
1등급만 유지했고 지금처럼 내신이 몇 퍼센트 안에 막 들면 더 유리해지겠지.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 당시에는. 내신이 약간 1등급 안에 들면 모두가 다 1등급인 거야. 그래서 그냥 내신은 1등급만 유지하고 모의고사에 주력을 했지. 이게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 물론 내신 마음먹으면 1등 했겠지. 아무튼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동철이 잘 살고 있나 모르겠다. 듣자니까 동철이 로스쿨 갔다 그러더라고. 걔가 이제 동철이가 거길 갔어. 고대법대 아니 연대법대 갔다. 연대법대 갔는데 나중에 3학년 돼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애들이 그러는 거야. 너 우스갯소리로 야 너 1학년 때 맨날 지나다니면서 그 이룬이 보지 않았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걔가 자기 웃으면서 아니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 했지. 야 근데 너 어느 순간 나랑 눈 마주쳤다고 했더니 피식 웃더라고. 근데 그때는 서로 친하지가 않았으니까. 나중에 3학년 돼서 이제 어떤 그런 뭐랄까 약간 그 심화반 형식으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었거든. 거기서는 만났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 뭐 선생님 전화해? 차 빼달라는 전화할 수 있으니까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광고야 광고. 자 6번 모 표준편차가 6인 정균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야 모 표준편차를 알려줬네. 보통은 안 알려주고 그지 표본의 표준편차대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시그마가 6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치? 표본의 크기가 얼마라고? n이 9 그치? 에 대해서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3 이하일 확률 그치? 즉 x바랑 m의 차가 그치? 요 확률을 구하래. 요 확률 그치? 그럼 우리는 z를 구해야 되겠죠. 원래 z는 어떻게 되는 거냐? x바 빼기 m을 뭘로 나눠줘야 되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준 놈이 z잖아. 그럼 얘를 z로 환산시켜야 하면 정확한 확률값을 알겠지. 그럼 얘를 뭘로 나눠줘야 돼? 요 놈으로 나눠줘야 된다고. 지금 요 놈은 얼마냐? 여기서는 3분의 6이니까 2지.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요 놈이 얘를 2로 나눈 순간 걔는 절대값 z가 되겠고 그치? 1.5 요렇게 나오겠네. 이해되겠지?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항상 그림을 한 번은 그려주라고. 그치? 요렇게. 여기 얼마? 1.5 마이너스 1.5 여기 좌우의 확률이니까 0.4332 곱하기 2가 나오겠죠? 그러면 바로 4번이 되겠다. 그죠? 다음 12번 어느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10개가 불량품이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네. 1번은 안 해도 돼? 예. 불량품의 비율 P를 슬러드 95%로 추정할 때 모비율 P와 P햇의 차이가 2%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표본은 최소한 몇 개 이상이어야 하는가? 지금 P햇은 얼마야? 0.1이지. 100개를 뽑았는데 10개가 나왔으니까. 그죠? 0.1이 되겠고 2번에서는 다시 뽑는 거네. 몇 개를 뽑아야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n개를 뽑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P햇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냐? P햇 빼기 P를 뭘로 나눠줘야 되냐? 루트 n분의 PQ 혹은 P햇 Q로 나눠줘야 돼.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요게 Z가 되겠지.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죠. 문제가 여기서 P와 P햇과 P의 차가 그치? 차이가 2%가 이하다. 그러니까 요게 비율 값이잖아. 예를 들면 실제 모비율이 35%로 하면 요 놈이 그치? 얼마? 33이거나 37 이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차이가 얼마라고? 2%니까 0.02 요거지 요거요. 그죠? 말들 이해되겠어? 그 놈이 얼마라고? 0.0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표본은 최대 몇 개를 뽑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요 놈을 Z로 환산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요게 몇 퍼센트의 추정이라고?
95%의 추정이라고. 그러니까 요 확률은 얼마라는 거야? 0.95라는 뜻이잖아. 요거 질문 누구야? 12번. 어려울 텐데. 지금 저 말 뜻 이해돼? 이해가 안 가? 그 비율 자체가 예를 들면 0.3이다 비율이. 그럼 얼마야? 30%라는 거잖아. 그거는 비율은 퍼센티로 환산이 되는데 실제 모비율 P랑 표본 비율 P햇의 차이가 2% 이하라는 거니까 P와 P 햇의 절대값 차이가 0.02 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저렇게 써놨지. 그리고 그거를 얼마? 95%로 추정한대. 아,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잖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특정한 피해를 하나 선택을 하겠지. 그럼 요 피해를 기준으로 우리가 실제 피해 범위 레인지를 계산해 볼 거 아니야. 그치? 여기랑 여기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 놈은 얼마냐면 그치? 피해 빼기 뭐 95%라면 1.96에 루트 n분의 피해 Q해 이렇게 나오겠고 여기는 얼마? 피해 더하기 1.96에 루트 n분의 피해 Q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실제 요 구간 안에 P가 있을 가능성이 95%라는 뜻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그때 P랑 P햇의 격차가 2%라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요 놈을 기준으로 요쪽, 만약에 요게 P햇이 0.3이 나왔다면, 0.31이 나왔다면 여기는 얼마라고? 0.33이거나 0.29. 이 범위 안에 실제 모비율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오차의 한계가 2%여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오차의 한계가. 그러면은 오차의 한계는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 1.96. 그죠? 95%의 오차의 한계 1.96에 루트 n분의 p 햇 q 햇이란 말이야. 그죠? 그놈이 0.02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요 간격을 이야기하는 거다. 요 간격. 근데 여기 2로 구해야 돼요. 아, 여기서는 그치 2라고 나와 있네. 1.96 대신에 그치 2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근데 요 n 값을 물어보는 건데 요 피햇은 지금 현재 얼마로 나온 거야? 여기서는 100개 추출했는데 10개의 불량품으로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러한 표본 비율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 피햇이 얼마야? 0.1이고 얘는 얼마지? 0.9가 나오고 있죠. 2 곱하기 0.09의 루트 9 여기도 루트 n이고 이렇게 나오겠죠. 0.02 그죠? 요놈은 0.3으로 튀어나와서 0.6이 나오나? 0.6이고 0.02고 여기서 루트 n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럼 30 루트 n 그죠? 900개 이상인가? 말뜻 이해돼? 다음 10번을 봅시다. 10번. 모집단 A는 정기분포 M1과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 모집단 B는 이렇게 따를 때 A에서 표본의 크기는 N1, 모집단 B에서 표본의 크기는 N2에 대해서 표본 평균을 X바 A, X바 B라고 할 때 다양한 설명을 오는 것을 구하시오. 자, A라는 집단은 정기분포 얼마? M1, 시그마의 제곱. 그치? B라는 집단은 그치? 정기분포 M2, 3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따르네. 그죠? 여기서 표본의 크기는 얼마? N1을 뽑고 여기서는 N2를 뽑았죠. 그럼 요 N1을 뽑아놓은 요 표본 평균 X바 A는 정기분포 뭘 따르냐? M, 그죠? N1분의 시그마의 제곱 얘를 따르겠죠. 여기서 N2만큼 표본을 뽑은 그치? 표본 평균 X바 B는 정기분포 뭘? 여기 M1이고 여긴 M2, 아이 저를 그치 9N2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자, 기억 M1과 M2 이런 관계면 그런데 요놈의 기대값은 M1이고 요놈의 기대값은 M2니까 기억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기억. 질문 누구? 기억 이해돼? 기억은 오케이고 이젠 X바 A의 분포는 N을 크게 할수록 정기분포
n이 커지면은 이 값이 어떻게 되냐? 작아지겠지. 그럼 얘의 분포랑 달라지겠죠. 그럼 만약에 요 놈의 분포가 얘랑 같아지려면 요 n이 뭐여야 되냐? 1일 때야. 그치? 표본의 크기가 1인 표본은 전체 집단과 똑같은 거잖아. 하나씩 뽑는 거잖아. 하나씩의 평균 내서 그게 새로운 확률 변수니까 그냥 x 하나하나가 그치? 각각의 확률 변수인 전체 사건과 똑같은 경우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죠. 기억은 참이고. 그치? 디귿. M1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이러고 M2의 신뢰 구간이 이럴 때 이게 같아지려면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 되느냐. 여기서 신뢰 구간 LA라고 합시다. 95%니까 2 곱하기 1.96에 그죠? 여기는 뭐가 나오죠? N1의 시그마, 그치? 시그마 이렇게 나오겠고 여기 LB는 어떻게 나오죠? 2 곱하기 1.96에 N29 요 시그마 자리가 얼마지? 3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오겠죠.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실내 구간의 길이가 같아지려면 이 1.96은 다 같으니까 시그마도 같으니까 3이 내려가서 그치? 3이 이 안에 들어가면 그치? 9N2가 N1과 같으면 되겠죠. 디귿도 되겠지. 답이 기억 디귿이 되겠네. 그 다음에 17번 근데 지수야. 취소? 18번은 18번 질문? 18번 질문. 지울게 이제. 어느 도시의 인구를 대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야, 대한민국에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도시가 어딘지 아냐? 삶의 만족도. 서울이 높을 것 같아? 강원도. 서울 자살률도 꽤 높아. 그치? 포항? 포항이 2위인가 그랬던 것 같아. 1위가 어디일까? 그러니까 1위의 특징이 이거야. 아무런 특징이 없어. 그 말은 아무런 특징도 없어. 그 지역은 언덕도 없어. 그 지역에 어떤 특징도 없어. 다시 말해서 그 지역은 자연재해도 거의 없어. 태풍도 없고 가뭄도 없고 홍수도 없고 문화 공간도 별로 없어.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겁나 평범해. 충청도. 충청도 지역이야. 충주. 충주 아니고. 전주. 충청도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 어디야? 청주. 청주. 그게 제일 유명. 충청도에 제일 유명한 도시 어디야? 충청도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 교수도 있어요? 아, 잠시만요. 광역시야, 광역시. 대전. 대전이야, 대전. 대전이 1위야. 그래서 대전이 왜 1위냐 했더니 실제로 대전 사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이해가 간다는 거야, 자기는.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는 여름이 돼도 장마도 없대. 아니, 그러니까 장마는 있는데 그치? 태풍도 없고 어떤 자연재해도 없고 겁나 평범하대. 특히 막 번화가가 있긴 있는데 막 서울 명동층 이런 요란한 것도 없고 지하철도 이게 직선으로 하나밖에 없대. 고바위도 없고, 그치? 골짜기도 없고, 사람들 자체가 원래 충청도 사람들 겁나 느리잖아. 느린데, 그치? 그 느림을 정확하게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대. 그래서 원래 대전에 살 때는 잘 모른대. 대전이, 그치? 살기가 그렇게 가장 무난하고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라는 걸 타 지역에 가보면 그때 깨닫게 된대. 아, 대전이 제일 살만했구나라는 걸 알게 된대. 그래서 만족도가 제일 높은 곳이 대전이야. 어디가 제일 낮아요?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대전이 90몇 프로로 만족도가 높았던 거고 평균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가장 익숙하니까 만족도는 높게 평가해. 그래서 아무리 낮아도 80%대였어.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살던 곳이 예전에 살던 곳이 어디였냐면 경기도 성남이었거든. 근데 경기도 성남이 여러분 경기도 성남 알지? 여기 성남이 이걸로 유명했던 동네야. 그 일례로 선생님이 군대를 갔는데 말이야. 군대에서 이제 내무반에서 가끔 쉬는 시간에 TV를 보잖아. 그 당시에는 뭐가 했냐면 MBC TV 중에서 그게 있어. 경찰청 사람들 알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건 사고들을 재현하는 그런 프로였거든.
근데 거기에 딱 TV를 보면은 툭하면 사건 사고 발생 지역이 성남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고참들이 너 성남? 저 성남 여기 누가 성남 살았던 것 같은데 물어봐. 너 성남? 예, 그렇다고 했더니 야 그 살벌한 동네에서 어떻게 사냐고 그러는 거야. 왜냐면은 무슨 사건만 터지면 성남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 진짜 거기가 왜 그러냐면 성남이 예전에 그러니까 쌤은 고향이 원래는 그 경상도야. 선생님 고향이 어디라고 했어? 울릉도라 했잖아. 그치? 울릉도인데 고모님이 성남에 살기 때문에 아버님이 무작정 성남으로 올라오신 건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남이 그거였어. 서울이 겁나게 막 인구가 유입되니까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전 서울은 지금보다 더 작았거든. 서울이 더 영역이 커진 건데 그래서 인구가 워낙에 많이 밀집되니까 인구를 분산시켜야 되는 분산 정책을 쓰는 건데 그다음에 이 서울에 있는 막 달동네 사람들 있잖아. 막 그런 사람들 전체적으로 막 보낸 곳이 성남이었어. 성남에 계서 못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근데 대부분 성남 사람들 중에서는 한 80%가 전라도 출신 사람들이야. 선생님 경상도 출신이잖아. 성남에서는 어디 출신이라고 이야기하기 힘들었어. 왜냐면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 우리나라는 지역 감정 되게 심하잖아. 근데 왜 전라도 사람들이 많았냐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명절이나 이런 때 그 집이 그러니까 부산 쪽 그러니까 영남 쪽이라든지 호남 쪽 양쪽의 고속도로를 다 가봤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경부선 있잖아요. 경부선을 가면 경부선은 왕복 한 몇 차선이더라? 왕복 한 12차선인가 그래. 그러니까 편도 6차선 막 이렇단 말이야. 되게 넓어. 버스 전용 차선도 있고 나머지 5개 차선이 있고 되게 넓어. 왜냐면 워낙에 그치 우리나라 부산이 제2의 도시잖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시켜놨어. 그런데 실제로 호남선을 가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큰형님이 저기 전라도 광주에 사는데 호남선을 한번 내려갔는데 편도 2차선이야. 편도 2차선. 그러니까 왕복 4차선밖에 안 되는 거야. 겁나게 좁아. 도로도 그래. 최근까지도 그래. 지금 확장공사 한다지만은. 그만큼 뭐냐면은 호남 지방이 겁나게 개발이 안 됐어. 실제로. 왜냐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대부분 다 영남 출신이었지. 그치? 그러니까 지역 경제는 겁나게 많이 살렸단 말이야. 반면에 소외 지역, 광주라든지, 그치? 전라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낙후된 곳이 상당히 많아. 그리고 예로부터 호남 지방은 그 벼농사를 많이 했던 지역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그쪽에 공업시설이라든지 이런 산업단지들이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인구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장 자체가 되게 더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성장이란지 그 지역의 어떤 대도시라,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라도 하나 들어온다면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 지역에 이제 소득 증가가 되겠고 소비 수준이 올라와서 경제 수준이 높아질 거란 말이야. 그런데 당연히 호남 지방은 그게 부족했겠죠. 그러니까 호남 지방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다 어떻게 다 상경하는 거야. 상경. 그치? 돈 없이 다 상경해. 상경해서 그치? 서울에서 막 그 판자촌 짓고 막 살았던 거야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많이 올라왔어. 근데 그 많은 인원들, 가난한 사람들 다 보냈더니 성남에 전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 제1의 범죄 지역이 어딘지 아냐? 몇 년 전 조사야. 지금은 아닌데 그치? 제1의 범죄 지역은 전라도 광주였어. 제2가 어디냐면 경기도 성남이야. 그러니까 그게 그 전라도 사람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전라도 사람이라서 그치? 범죄율이 높은 건 아닌데 못 사는 지역일수록 미국도 그러지 않냐? 할렘, 그치? 슬럼가 보면은 못 사는 지역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겠죠. 뭐 비버리힐스라든지 라스베가스 이렇게 잘 사는 동네에서는 오히려 치안도 강하고 삶이 융택하니까 사람들이 그치? 생활 범죄 같은 거 저지르진 않잖아. 근데 당연히 그래서 경제가 성장해야 돼. 이 전체적인 그치? 중산층이 많아야만 국가적으로도 부유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라고. 아무튼 겁나게 못 사는 사람들이 성남에 많다 보니까 거기서는 우범 지역이었어 진짜. 겁나게 막 조직폭력배도 되게 많았고. 그랬어요? 조직폭력배? 봤었지. 선생님 실제로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잠깐 만났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걔가 1학년 때 잠깐 한 4개월 사귀었었어. 4개월 사귀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치? 그래서 걔가 내가 야, 우리 고3 졸업하고 나서 다시 만나자 그랬어 내가. 왜냐면은 걔를 만나는 건 좋은데 그래도 해야 될 거 공부도 해야 되는데 얘 만나면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같이 도서관에 데리고 갔는데도 얘는 공부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같이 있으면 고스로 공부를 안 하니까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나서 만나자 그랬어. 근데 사실 뭐 무기한 약속을 하고 이제 헤어진 거지. 그래서 이제 3학년이 됐는데 3학년 한 여름쯤이었나 봐. 도서관에서 우연히 그 여학생을 본 거야. 반갑잖아. 우리가 사이가 나쁘게 헤어진 것도 아니었어. 그냥
다시 친구로 그냥 편안한 친구로 지내자라고 해서 3학년이 됐어. 졸업한 후에 그때 한번 생각하자라고. 그래서 헤어졌는데 여름방학 때 만났는데 걔가 되게 반가운지 나한테 과자를 주더라고. 그래서 나도 인사를 하고 그래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자라고. 딱 그랬어. 그래서 수능이 끝났지.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지. 그래서 선생님은 포항을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 여름방학 때 포항에서 이제 여름방학 때 올라왔어. 올라와서 대학 방학은 되게 길어. 한 10주야 10주 70일. 그치?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다가 아유 심심하잖아. 그치? 내 고등학교 친구들 이제 뭐 1학년 됐으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만나려고 그 집 근처 도서관을 갔어.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낯익은 여학생이 그치? 완전 아가씨가 된 거야. 그래서 아는 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딱 봤더니 그때 걔인 거야. 되게 반갑다고 서로 이제 인사를 하고 아 그러냐고 이제 물어보려고 그랬지. 너 어떻게 지내? 나중에 우리 시간 되면 한번 만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걔가 되게 걔가 먼저 나한테 보고 반갑다고 했거든. 나는 걔 못 알아봤는데 왜냐면 여자들이 완전 변신하잖아. 진짜 못 알아봤어 맨 처음에. 봤는데 대학교 1학년인데도 아가씨처럼 변신을 한 거야.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아? 여러분들 다 그럴 거야 아마. 그쵸? 그랬는데 말이야. 걔가 반갑다고 어떻게 지내냐고 뭐 그간의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길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누가 조폭같이 생긴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걔가 딱 보더니 되게 날 보기 좀 창피했나 봐. 자기 남자친구라는 거야. 순간 봤는데 깍두기야. 그러니까 양복 이게 등치가 막 그 조폭들이 일부러 살찌우려고 등치 막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 그럼 우리 덩어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덩어리 차림에 양복을 입고 깍두기 스타일로 이렇게 걸어오는 거야. 내가 순간 쫄았지 선생님이. 안 되겠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했더니 걔가 그 사람을 소개시켜서 자기 남자친구라고 인사시키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 뒤로는 이제 걔를 만날 수가 없었어. 물론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한편으로는 걔 내 느낌에는 조금 창피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나중에 몇 달이 건너서 물어봤더니 그 여자친구는 전문대를 갔어. 전문대를 갔고 그 남자친구가 내가 볼 때는 그 외모에서 풍기는 느낌이 대학생은 아닌 것 같더라. 조폭 같잖아 조폭. 실제로 볼 때는 전형적인 조폭들의 모습이었거든. 그 조폭들이 좋아하는 그 티 있잖아. 그 약간 예전에 신창훈이 입었던 그런 티에다가 그 목 이렇게 라운드 넥이라고 해나 거기에다가 검은색 양복 이렇게 입고 오는 거야. 무서웠어.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걔를 만나진 않았지.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하지? 성남 얘기했잖아, 그치? 성남이 겁나게 살벌한 동네야. 여러분 90년대 혹시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물어봐. 지존파 사건 아냐? 모르지? 지존파 사건 한번 검색하면 나올 텐데 겁나 끔찍한 사건이었어. 대한민국에 전체 떠들썩하게 했던 그치?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있었거든. 엽기적인 살인 사건을 저지르는 범죄 조직이 있었어. 걔네들이 이름이 스스로 지존파라고. 그 당시에 막 홍콩 영화가 겁나 유명했거든. 그치? 지존무상 막 이런 액션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따서 지존파라고 그치? 지었는데 사람들 그냥 부자들을 대상으로 그치? 납치를 해서 살해하고 돈 뺏고 죽이고 막 그랬어. 걔네들이 그 사람을 살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질러 죽인 게 아니고 걔네들은 조직적으로 걔네들의 은신처를 만들어 놓고 지하에 감옥을 만들어 놔 실제로. 그래서 사람을 납치를 해. 부자들만 납치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감옥에 넣어놓고 돈을 다 빼앗은 다음에 그치?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두 사람이잖아? 부부를 납치하면은 한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사람의 고기를 먹이기도 하고 그랬어. 진짜 엽기적인 사건이었어 그게. 여자는 그 놈들이 강간도 하고 나중에 죽이기도 하고 자기네 조직원들이 배신하면 찾아서 죽인 다음에 파묻어 버리기도 하고 살인 연습도 했어 걔네들이 실제로. 정말 미친놈들이야. 근데 걔네들이 주로 활동해서 성남이야 또 앞에. 걔네들은 뭐 저기 전라도 어디 출신인데 그치? 성남의 분당이 막 신도시 개발될 때 거기서도 걔네들이 일을 하고 막 그랬었대. 나중에 추적해보니까 막 나오더라고. 선생님이 겁나 살벌한 동네에 살았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그랬어. 대학 갔으니까 보통 포항공대면은 서울에 있는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서울 뭐 과학고 애들이 되게 많고 뭐 제주도에 있는 애들 많고 전국의 대도시 애들이 많이 모이는데 전국구가 모여. 그치?
그런데 선생님 출신이 어디냐고 성남이라 했더니 애들이 깜짝 놀라요. 쟤는 조심해야 된다고. 왜냐면 겁나 살벌한 동네에 살았던 애들이 뭔가 그지 한성질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 그런 선입견. 성남 정말 살벌한 동네였습니다, 진짜. 응? 자, 아무튼 자, 18번. 어느 도시의 인구를 대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봤더니 삶의 질을 네가 얘기하다가 내가 대전 삼천포로 빠져서 결국 성남까지 왔잖아. 50명을 이미 추출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더니 여론조사의 답이 만족과 불만족 두 가지뿐일 때 50명 중 30명이 만족이라고 답하였네. 그러면 0.6이라는 거네, 그치? 50명 표본을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모비율과 표본 비율의 차가 2% 이하가 되도록 똑같은 내용이잖아, 그치? 피햇이 얼마라고? 0.6이래, 그치? 2% 이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피햇과 피의 차가 얼마라고? 95%를 대상으로, 그치? 0.0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여기 얼마라고? 이거 아까 문제랑 똑같네? 그죠? 그럼 얘를 뭘로 나눠줘야 되냐, 원래는? 루트, 그치? n분의 피햇은 얼마야? 0.6이고 0.4로 나눠줘야 되잖아, 얘를. 그치? 양면을 똑같이 나눠주면 z가 되겠죠. 그치? 뭐 z를 필요 없는데 0.95? 그럼 이렇게 됐는데 다시 말해서 요 놈은 그치? 오차의 한계가 0.02라는 거죠. 오차의 한계가 0.02 이하가 돼야 되네. 그치? 오차의 한계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95%니까 2 곱하기 루트 오차의 한계, 그치? n분의 p 햇 q 햇이 오차의 한계인데 그놈이 얼마라고? 0.02가 되도록 하는, 그치? 요 n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죠. 위에 저 앞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거 아니었어? 12번에 2번가? 같은 문제지. 이렇게 넘겨놓고 정리하면 되겠다, 그치? 0.01 바꿨더니, 그치? 이건 얼마야? 루트 0.6 곱하기 0.49 0.01이고, 그죠? 이러면 루트 n 이렇게 나오겠네. 양변을 제곱했더니, 그치? 0.24 0.01 0.01 이렇게 나오는 거야? n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이렇게 계산하면 24고, 그치? 2400이, 그치? n 이렇게 나오겠네. 2400명? 답이 5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두 문제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이, 그치? 요 z라는 녀석이 p 햇 빼기 p에 루트 n분의 p 햇 q 햇이라는 요 사실보다도 오히려, 그치? 오차의 한계가 더 많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실제로, 그치? p라는 녀석이 p 햇 더하기, 그죠? 얼마지? 뭐 1.96, 95%면, 그죠? 루트 n분의 p 햇 q 햇가, 그죠? p 햇 빼기 1.96의 루트 n분의 p 햇 q 햇. 요 놈이 개념이니까 요 놈을 양변에 넘겨놓고 절대값 써서, 그치? 오차의 한계, 그치? 넘겨주면은 결국 p 햇 요 놈이, 그죠? 1.96의 루트 n분의 p 햇 q 햇이고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p 햇 q 햇이니까 얘를 중심으로 요 간격, 그치? 그러니까 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1.96에 요걸 외우고 있어야 되겠네, 그치? n분의 p 햇 q 햇, 그치? 이렇게 나오겠고, 오차의 한계는 요 두 놈의 차가 오차의 한계잖아. 오차의 한계는 p 빼기 p 햇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치? 그 오차의 한계가 어떻게 나는 거야? 이 녀석의 최대 오차, 그치? 얼마라고? 1.96의 루트 n분의 p 햇 q 햇. 요 놈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네. 요게 오차의 한계, 그치? 오차의 한계는 요 놈과 요 놈의 격차를 이야기한다는 표현으로 같이 외워두고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지금 방금과 같은 18번 문제를 푸는 데는, 그치? 뭐 이 복잡한 이런 공식 쓰지 말고 바로 얘로 달려갈 수 있겠죠. 자, 23번 봅시다. 함수 fn(gn에 대해서 어떤 모집단에서 임의의 n명을 추출하여 구한 모비율 P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 이러하다.
모집단에서 4N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구한 모비율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은 또다시 요로 할 때 GN은 K 곱하기 FN이 성립할 때. 근데 우리가 여러분 뽑는 표본 자체가 다르면 표본 비율이 매번 다르겠지. 그럼 첫 번째 FN이 존재하는 그 녀석의 표본 비율은 얼마였다는 거야? 10분의 1이겠지. 10분의 1을 경계로 마이너스 더하기 이렇게 나왔겠죠. 그죠? 그러면 요 FN이라는 놈은 여기서 말하는 요러한 값이 되겠죠. FN. 그 PS를 중심으로 더해주고 빼주는 값이니까 요 놈이 95% 신뢰니까 얼마냐 얘는 혹시 95%는 젠장 안 나왔어. 둘 다 95%네. 그치? 95%는 1.96이 되겠지. 1.96에 여기서 n분의 여기서는 p 햇이 얼마야? 10분의 1이지. 그러니까 0.1 곱하기 0.9 이렇게 나온 놈이 FN일 거라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4N명을 추출한 그 표본에서는 표본 비율이 얼마라는 거야? 9분의 1이었겠죠. 그치? 그러면 요 GN은 어떻게 되겠어? GN. 1.96에 여기서는 4N명이지 4N명. 여기가 9분의 1이고 여기는 9분의 8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GN과 FN의 격차. 그러니까 우리가 K를 구하는 거니까 K는 그죠? FN분의 GN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죠? 이해돼? 요거 이쁘게 써봐. 1.96 곱하기 0.3인가? 루트 N이 나오겠고. 요 놈은 그죠? 1.96 곱하기 그죠? 위에가 얼마야? 3분의 1이고 3분의 2 루트 2고 그죠? 뭐 밑에는 2 나오겠고 루트 n분의 1. 겁나 복잡하네. 그치? 그러면 GN을 FN으로 나눠야 돼? 그치? 1.96 곱하기 그치? 여러분 여기서 자체적으로 몇 개 나눠? 그치? 9분의 루트 2에 그치? 루트 n분의 1을 뭘로 나눠줘? 그치? 1.96에 루트 n분의 그치? 요 놈은 3 쓰겠고 10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치? 요 놈으로 나눠줘. 그치?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3, 9, 27분의 10 루트 2 이렇게 나오나? 아니야? 자,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뭐가 잘못됐냐면은 이것도 사실 굳이 뭐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원래는 여기 P의 QS를 쓰는 게 아니지. 원래는 뭘 쓰는 거야? PQ를 쓰는 게 맞아. PQ가 없다면 이걸 써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해되겠어? 근데 원래는 PQ를 쓰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모비율 P인데 엄밀한 의미로는 PQ를 쓰는 게 맞아. 엄밀한 의미는 요 놈을 쓰는 게 아니고 여기가 뭘 써야 되는 거야? 여기 P를 쓰고 Q를 써야 되겠죠. 여기도 뭘 써야 되는 거야? 원래는 P를 쓰고 Q를 쓰는 게 맞죠. 원래대로 한다면. 이해되겠어? 근데 우리가 P나 Q 대신에 P과 QS를 쓰는 경우는 언제냐? 실제 P를 구간을 구할 때 이야기하는 거야. P햇만 알고 있을 때. 근데 여기서는 그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밀한 실내 구간의 길이를 물어본다는 거니까 원래 실내 구간의 길이는 P햇 QS를 쓰는 게 아니고 원래는 PQ를 쓰는 게 맞으니까 그대로 PQ를 써줘야 되겠지. 밑에도 똑같이 PQ. 그렇지. 똑같이 PQ를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겠고. 그죠? 그럼 여기는 그러면 뭐야? 그냥 2분의 1 나오겠네. 그죠? Do you understand? 여기 10분의 1이랑 9분의 1은 의미 없는 건데. 표본의 비율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23번 문제가 실제로 노린 건 그거 같아. 니들 그 PQ를 쓸래? P의 QS를 쓸래? 라는 거야. 그죠? 원래는 PQ를 쓰는 게 맞는데 우리가 실제로 P의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였다면 하나의 표본 가지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지? 그때는 P햇과 QS를 쓸 수밖에 없죠. PQ를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는 엄밀한 의미로는 그치? 실내 구간을 물어보는 게 실내 구간의 길이의 비를 물어보는 거니까 정확한 실내 구간의 비는 PQ로 쓰는 게 맞긴 맞잖아. 야, 이 정말로 이거는 그치? 예리한데? 이 문제는 23번이 내가 볼 땐 중보다는 상에 넣어줘야 될 것 같아. 뭐 질문이 이렇게 많어 근데 여러분 우리 쉬지도 못하고 말이야. 맛있는 거 안 먹어요. 어? 맛있는 거. 도대체 맛있는 게 뭐야? 어? 세 문제 남습니다. 세 문제. 야 드디어 3번 이게 나왔구나. 야 이거 진짜 그치?
이 3번. 자, 3번은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9개의 표본인데 그 표본 평균 여러분 직접 구하고 표본의 분산도 직접 구한 다음에 실내 구간을 한번 계산해 보라는 뜻이야. 그치? 근데 내가 표본의 분산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표본의 크기가 9니까 8로 나눠줘야 된다고. 그죠? 자, 우선은 X바 9개의 표본 평균은 얼마야? 9로 나누면 8 나오나? 8? 그죠? 그리고 실제로 8을 계산한 놈이 나오네. 그치? 그러면 S의 제곱은 또 얼마야? 1이겠네 여기서는. 그죠? 그러면 요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래. 그치? 그럼 신뢰 구간은 우린 X바 빼기 얼마? 99% 2.58을 생각해야 되겠네. 그치? 여기다 뭘 쓰죠? 루트 N분의 S 이렇게 써야 되겠죠. M의 구간. 그죠? X바 더하기 2.58에 루트 N분의 S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시그마가 없으니까. 그죠? X바는 얘는 8이고 마이너스 2.58이고 요놈 얼마야? 3이 나오겠고 요놈 1이고. 그죠? X바 더하기 2.58에 그죠?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 요거 빨리 계산해봐. 요거 3으로 약분 되네. 얼마야? 0.86이 나오나? 그러면 7.14가 나오겠고. 그죠? M은 얼마야? 그죠? 8.86 이렇게 나오겠다. 이 구간으로. 3번 문제 좋은데? 그 다음에 레벨 3 2번 각면에 0, 1, 2, 3, 4의 숫자가 각각 2개, 4개, 3개, 2개, 1개 뭐야? 정 12면체? 정 12면체를 32번 던져 바닥에 접하는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X바가 K 이상이 될 확률이 0.0228. 이야, 이 문제 좋다 이거. 그치? 확률 변수, 확률 분포표를 한번 그려볼까? X구 PX 0, 1, 2, 3, 4개. 그치? 얼마 여기는 1 나오겠고 12분의 0이 몇 개? 2개. 12분의 2. 그치? 12분의 4개, 12분의 3개, 그치? 2, 1. 다 더하면 1, 2, 3, 12 나오겠지? 그치? 1 나오겠네, 그치? 몇 번 던졌어? 32번 던져서 바닥에 접하는 수들의 평균을 X바라고 하면 X바는, 그치? 표본의 크기가 얼마짜리야? 32짜리지, 그치? N의 크기가 32라고, 그치? 거기서 뭐래? PX바가 K2 이하가 돼요. 그치? 근데 일단은, 야, 그러면 요 X의 분포를 한번 계산해보면, EX는 얼마냐? EX. 슬슬 계산했더니 얼마? 12분의 1에 4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4냐? 12분의 20이야? 맞지? 아니야? 12분의 20은 4로 나누면 얼마야? 3분의 5가 나왔어. 그치? 2의 X제곱도 한번 계산해봐. 그럼 얘는 X제곱은 얼마죠? 0, 1, 4, 9, 16이죠? 야, 12분의, 그치? 4, 12, 18, 16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20, 이게 30, 50이야? 12분의 50? 6분의 25? 그럼 분산은 얼마야? 6분의 25에 요놈의 제곱이죠. 9분의 25야? 18분에 얘는 3 곱하고 2 곱했더니 25 나오나? 이게 분산이야. 약분되나? 안 되지. 그러면 요 X바의 분포는, X바는, 2X바는 얼마야? 여전히 얼마? 3분의 5겠고, VX바는 얼마야? 얘를 뭘로 나눠줘야 돼? 32로 나눠줘야 되네. 된장, 하이씨. 얼마지 이게? 근데 18 곱하기, 그치? 32는, 그러니까 9 곱하기 64네? 9 곱하기 64니까, 와, 기가 막힌 숫자를 만들었네, 그치? 38? 24분의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니야?
이건데 야 30이란 내가 그랬잖아. x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x바 정규분포 따른다 그랬죠. 근데 x가 정규분포 안 따라도 x바는 뭐라고? 따른다 그랬죠. 그러면 x바는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겠지. 그치? x바의 정규분포는 얼마야? 3분의 5, 그치? 24분의 5의 제곱을 따르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런 다음에 요놈이 px바가 k 이상의 확률이 0.0228이래. 그치? 요놈을 표준화 가정 어쩌주면 어떻겠어? z가 되겠고, 그치? k에 3분의 5로 빼주고 뭘로 나눠야 돼, 그치? 24분의 5로 나눠줘야 돼, 그치? 자, 요놈 다시 이쁘게 정리하면 얼마야? z가 되겠고, 그치? 아이씨, 얼마지? 그치? 그냥 냅두자. 이렇게 됐네, 그치? 이렇게. 그럼이 0.0228이야. 근데 이게 표준화된 형태에서 혹시 어떤 특정 경계의 우측이지? 그럼 여기 나오겠지. 여기가 얼마라고? 0.0228이 되는데. 그럼 여기는 얼마야? 0.4772가 되는 놈이 z가 얼마였냐? 2야. 바로 요 값이 얼마라고? 2가 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k-3분의 5는 2 곱하면 얼마야? 12분의 5야? k는 그치? 3분의 5, 12분의 20, 12분의 25가 나오나? 와, 이 문제 좋다 이거. 학교 내신 문제로 낸다면 이거 10점짜리 문제로 낼 것 같은데. 완전 정규분포의 본질을 깨뚫지 않고서야 풀 수 없는 문제잖아. 그치? 문제 좋지 않냐? 1등급 수학이 문제 정말 좋은 것 같아. 니들 정말로 통계 제대로 알아? 라고 물어보는 문제잖아. 아니야? 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타의 문제집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잖아. 마지막 대망의 5번이 되겠다. 여러분 근데 통계 이제 대충 좀 알겠어? 대충 좀 알겠지? 감 오지? 한 달 후에 다 까먹겠지, 그치? 한 달 후에 다 까먹고 다시 한번 봐, 동강. 동강도 한번 보고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되새기면 되지. 선생님이랑 같이 설명 듣고. 자, 5번. 어떤 집단의 모비율 P를 추정하기 위하여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 비율 PS를 구하였어. 모비율 P의 실내 구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라. 라고. 야, 실내 구간을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자. 그치? L은 어떻게 된다고? L은 2 곱하기, 그치? 95%면은, 그치? 1.96이 되겠고, 99%면 2.58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아무튼 이 곱하기 얼마지? 여기가 n분의, 원래는 PQ를 쓰는 게 맞다 그랬지, 그치? 근데 PQ를 모르면 P hat QS를 쓸 거라고.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겠죠. 자, 기억. n이 100이고 P hat이 2분의 1이면 모비율 P의 실내 구간은, 그치? 아이, 된장, 그치? 아, 맞습니까? 이거 5번 질문 누구야? 그래? 나머지 학생들 괜찮아? 아무튼, 그치? 그 P at QS를 2분의 1을 집어넣고, 여기서는 실내 구간의 길인데, 실내 구간은 이렇게 나오겠죠. 실내 구간은 P at 빼기, 그치? 1.96의 루트 n분의 P hat QS를 이렇게 쓰겠죠. 그러니까 PQ를 모르는 상태라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는 요 n에다가 100 집어넣고 요놈 2분의 1, 2분의 1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억이 나옵니다. 그치? 이유는 실내도 95%고 n이 100일 때 실내 구간의 길이 L 이렇게 나왔네, 그치? 그러면 n이 요 n 대신에 요놈이 400으로 바뀌면은 4니까 2로 튀어나와서, 그치? 2분의 1이 되죠. 이유는 틀렸지. n이 50인 표본을 100번 이미 추출하여 모비율 P의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100개 구해보면 표본의 개수 중 95개 정도는 모비율 P를 그게 그 얘기잖아. 아까 말했던 거. 디귿 참 아니야? 기억 디귿이 되겠죠. 아까 내가 모평균의 추정에서 그런 한 20번 뽑으면, 그치? 19번 정도는 그 범위 안에 있다는 뜻이었다 그랬잖아. 95%의 신뢰 구간이라는 말 뜻이. 디귿 이해돼? 그냥 많이 뽑았다 이 소리예요? 아니, 우리가 95%의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100번 표본을 뽑아보잖아. 100번.
표본을 하나 뽑으면 표본을 기준으로 구간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 구간 안에 실제 평균이 나올 확률을 이야기하는 건데 95%의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100번 뽑으면 95번 정도가 실제 모평균이나 혹은 실제 모비율이 그 구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95번 정도가. 그럼 N을 놓으시면 표본 이거는 그거는 페이크야. 정리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